60대는 대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질문은 퇴직 후 수많은 중년들이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이유이자 불안에 떨며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며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인가요? 바로 돈입니다. 대체 얼마를 모아야 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그 질문이 이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당신도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퇴직 후 월 생활비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 60대가 되면 더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아닙니다. 그동안 한 번도 걱정하지 않던 것이 바로 생활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매달 들어오는 급여를 보며 그리 큰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월급이 끊기고 퇴직연금과 국민연금만이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재정적 원천이 됩니다. 그럼 퇴직 후에는 대체 얼마가 필요할까요? 매달 식비,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는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병원비가 생각보다 빠르게 치솟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중 약 50%는 퇴직 후 최소한의 생활비가 월 2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은 그 액수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연금, 퇴직금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은 없다.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연금을 제대로 넣어줬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퇴직한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실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연금은 대부분의 60대들이 꿈꾸던 수준의 삶을 유지하기에 부족합니다.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월 40만원에서 7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 돈으로는 단기적인 생활비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퇴직금은 어떻게든 모은 돈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퇴직 후 몇 년 내에 다 소진되고 맙니다. 특히 많은 60대들이 퇴직 후 나이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나쁜 경제적 상태를 알게 됩니다. 퇴직금을 쥐고 시작한 새로운 인생에서 다시 돈을 모으기에는 늦었다는 현실을 마주하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3. 예상치 못한 의료비용, 그 끝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해지죠. 그런데 그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신가요? 60대부터는 병원에 자주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검사나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연간 의료비는 수백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상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약 30%가 매년 50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만약 건강에 더 큰 문제가 생기면 그 비용은 2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채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집값 상승, 월세와 전세의 끔찍한 현실. 60대가 되면 대부분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자녀가 자주 방문하는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집값 상승과 임대료 상승은 퇴직 후 큰 경제적 부담을 줍니다. 특히 집을 팔고 월세나 전세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월세가 끊임없이 오르고 있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을 초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퇴직 후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수 있다면 하고 기대하지만 대부분 자녀들은 부모의 집을 물려받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는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도 심화될 수 있습니다. 5.
자녀, 이제는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 60대가 되어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거나 결혼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여전히 경제적 의존을 하고 있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자녀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모는 자신이 갖고 있는 퇴직금을 조금씩 지원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길 수 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게다가 자녀들끼리 서로 경제적 부담을 나누지 않거나 부모에게 요구하는 경우 형제 자매 간의 갈등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픈데 나만 돈을 보내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커지면서 가족 간의 관계는 얼어붙습니다. 6. 경제적 자유란 허상에 불과한가?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매달 저축하고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며 언젠가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겠지라는 꿈을 안고 살아왔지만 퇴직 후 현실은 그리 달콤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자에 실패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60대가 되면 경제적 자유를 향한 꿈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보다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많은 60대들이 한때 꿈꿨던 자유로운 노후를 누리기 위해 쌓아온 자산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7. 투자 실패, 한순간의 절망.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돈을 모은다는 의지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 부동산 또는 펀드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퇴직 후 맞이하는 시장 불황과 자산 가치 하락은 예기치 못한 절망을 가져옵니다. 주식이 급락하고 부동산이 시세 하락을 겪는 상황에서 60대들은 손해를 입고 모은 자산의 절반을 잃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자산을 잃어버리면 그만큼 삶에 대한 의욕도 상실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아왔지? 라는 자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8. 그래도 희망은 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삶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60대가 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지만 그때부터는 관계를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진정한 인간 관계는 돈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퇴직 후에도 취미나 봉사활동, 작은 창업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돈이 없더라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9. 돈의 재정립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돈이 없더라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내면의 만족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에 접어들며 무엇을 남길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돈만이 아니라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입니다. 돈은 그저 도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삶을 즐길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10. 결론 돈이 없어도 희망은 있다. 돈이 부족하고 삶이 힘들어 보일 때일수록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돈은 부족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삶의 가치는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60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당면하는 가장 큰 걱정은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삶을 꾸려가기 어렵다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 후에는 예전처럼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므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돈을 불리려 하지만 그 역시 쉽지 않은 일이죠. 투자라는 것은 본래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가 따르는 일이기에 누구에게나 보장된 방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지 않으면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으므로 60대 중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일생을 바쳐온 직장에서의 정년퇴직은 이미 큰 변화였고 그로 인한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예기치 않은 의료 비용이나 생활비 혹은 자녀들의 도움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점차 물리적이고 정신적으로 지치고 그 속에서 돈의 압박을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연애와 돈, 어쩌면 더 복잡한 관계. 60대가 되면 인생에 어느 정도 단단한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애 문제에서만큼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선이 얽힙니다. 대부분의 60대는 이미 결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고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면서 연애를 시작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돈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생활비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60대 연애에서는 서로의 경제적 여유가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쪽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관계는 단순한 사랑의 감정으로만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한쪽이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낄 경우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결혼 후에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60대의 연애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투명한 대화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랑이 식는 것일까? 아니면 그 사랑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조율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은 60대 중년들의 연애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가족과 형제 간의 갈등. 60대 중년들이 겪는 또 다른 경제적 갈등은 바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자녀들은 독립을 하여 자기가 살아가야 할 삶을 살고 부모는 퇴직 후 자식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돈이라는 문제가 다시 떠오릅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자녀들이 부모를 돕는 방식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자신의 가족을 꾸리면 부모가 자녀에게 의존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의료비 등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 금전적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 간에도 돈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문제나 부모님을 돌보는 문제에서 형제들 간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될까 봐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감정적 거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소통이 중요합니다. 60대 중년들이라면 이런 문제를 지나친 부담으로 느끼지 않기 위해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돈이 문제로 드러나지 않도록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그 후의 삶은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희망을 잃지 말자. 그렇다면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돈이 없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경제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이들이 돈을 쫓아가다 보면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자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한 삶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돈이 많지 않더라도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분명 힘들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서로 돕고 서로의 희망이 되어주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한 삶이 아닐까요? 결국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60대 중년들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할 것입니다.